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발걸음입니다. 나고야, 도쿄, 오사카, 교토 등 일본 주요 관광지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적어 내려가는 도시들 사이에서 나고야는 어쩌면 늘 한 칸 뒤에 적혀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다음 역은 종점 메이테츠 나고야입니다. 막상 방문을 결정하고 찾아보니 가보고 싶은 곳이 한가득이더라고요. 벚꽃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나고야성, 토토로의 숲을 그대로 옮겨놓은 지브리 파크, 얼음마저 동심으로 돌아간다는 레고랜드, 그리고 동화 속 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타카야마 시라카와고도 나고야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다고 하니 일정만 떠올려도 절로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이러한 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숙소 위치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숙소는 나고야역 근처로 하자였어요. 신칸센, JR, 지하철, 메이테츠가 한자리에 모이는 곳, 단체 투어 직결지로 보통 이용되는 데다가 나고야 성도, 레고랜드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 어디로 떠나든 어디서 돌아오든 익숙하게끔 똑같은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는 곳,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요. 오늘도 발걸음에서는 나고야역 도보권의 호텔 3곳을 같은 기준으로 솔직하게 비교해 보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객실 내부부터 짚어볼게요. 베셀이 21제곱미터, 이비스가 20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했을 때 둘 다 6평대예요. 숫자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체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베셀은 우드톤 벽면에 황금색 디테일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위아래로 간접 조명이 부드럽게 깔려 있었어요. 침대 2개 옆으로 L자 형태의 작은 휴식 공간이 따로 있어서 캐리어를 펼쳐도 동선이 겹치지 않았고요. 화장실은 욕조와 세면대, 변기가 한 공간에 적당한 사이즈로 모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딱 편안한 숙소 공간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이비스의 경우 객실 형태가 좀 길쭉했는데 컬러 포인트가 곳곳에 박혀 있었어요. 비즈니스 호텔이라기보다는 작은 디자인 호텔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청록색 사이드 테이블, 우드 벽면과 컬러감이 잘 매칭되는 헤드보드, 짐을 풀면서도 자꾸 눈이 가는 디테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화장실은 베셀과는 좀 다른 구조였습니다. 세면대, 샤워 공간, 변기 공간이 각각 따로 나뉘어 있어서 습하지 않게 이용하기 좋았어요. 마지막은 몽블랑입니다. 몽블랑은 객실 평수가 공식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도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몰랐는데요. 들어가 보니 크기가 충분히 넓은 것은 아니었지만 시설 자체는 알차게 있었어요. 캡슐 커피 머신도 있었고 공기청정기에 태블릿 안내기까지. 다만 그 모든 것이 한 공간에 비교적 가깝게 모여 있어 생활 공간이 살짝은 좁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가에 작은 벤치가 있긴 했는데 짐을 올려두고 나면 따로 앉아서 쉴 공간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쉬웠거든요. 화장실은 이비스와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변기, 세면대, 샤워 공간이 각각 따로 나뉘어 있어서 좁은 객실 안에서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은 좋았어요. 이렇게 같은 나고야역 도보권 숙소이지만 시설이나 공간을 쓰는 방식은 사뭇 달랐습니다. 다음은 조식 이야기입니다. 조식은 호텔을 고를 때 의외로 만족도가 크게 갈리는 항목일 텐데요. 같은 가격대라도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결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 새 호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곳을 꼽으라면 단연 베셀이었습니다. 베셀은 뷔페식으로 운영되는데 가짓수가 정말 다양했어요. 사실 저희가 베셀 조식은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삿포로 베셀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조식이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먼저 인상 깊었던 건 나고야 향토 음식인 키시메니 조식에 나왔다는 점이에요. 일반 우동보다 면이 넓적한 게 특징인데 살짝 달큰한 다시 국물에 말아 먹으면 아침에 부담 없이 한 그릇 비울 수 있어요.
카레 또한 너무 맛있었던 거 말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우나기, 그러니까 장어까지 나왔다는 점이었어요. 여기에 신선한 참치회를 직접 떠서 갈아 넣은 마와 시소를 올려 비벼 먹는 일본식 덮밥인 마구로 야마카게동 코너도 있었어요. 일식, 양식, 즉석 조리가 한 트레이에 다 올라가는데 그게 또 묘하게 잘 어울렸고 여기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디저트로 사쿠라 롤 케이크도 있었는데요. 작은 디테일인데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비스의 조식은 결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선 공간 자체는 굉장히 모던했습니다. 유리창으로 자연광이 들어오는 카페 같은 인테리어였는데 호텔 조식장이라기보다는 도시의 모던한 다이닝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메뉴는 양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 소시지, 시리얼, 과일 같은 익숙한 조합이었고 일식 메뉴는 구운 연어나 가지조림 정도였어요. 베셀처럼 강한 시그니처는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침을 간단히 챙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나가지 않고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루 종일 걸어 다리 아픈 여행자들에게는 꽤 큰 장점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몽블랑은 조식이 포함되지 않은 예약이었어요. 그래서 몽블랑에서 묵은 다음날 아침 저희는 호텔 근처 스타벅스에서 아침을 해결했는데 평소 한국에서도 자주 보이는 곳이라 익숙하긴 했지만 여행지에서 먹는 것인 만큼 아주 좋더라고요. 사실 베셀의 매력은 조식뿐만이 아니에요. 1층 식당 쪽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음료 코너가 있고요. 로비 한켠에는 셀프 어메니티 바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면도기, 빗, 면봉, 클렌징, 남성용 화장수 젤, 헤어밴드까지. 저희가 방문한 시점에는 비가 조금 내렸는데 출입구에 베셀 로고가 박힌 비닐 우산을 자유롭게 빌려갈 수 있게 해두었더라고요. 또 대욕장이 있는 층은 그 자체로 작은 휴게 공간이었어요. 저희는 객실 욕조 대신 대욕장을 이용했는데 하루 동안 걸은 다리를 따끈한 물에 담그고 나니 그날 밤 잠이 정말 잘 왔습니다. 대욕장 입구 옆에는 코인 세탁실, 자판기, 무료로 쓸 수 있는 PC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같은 층에는 무료 아이스바도 있어 목욕 후 시원하게 즐기는 소소한 재미가 있었고요. 반면 이비스는 결이 좀 달랐어요. 작은 디자인 갤러리에 가깝다는 인상이 들었거든요. 프런트 벽면은 우드 서랍장으로 채워져 있었고 검정, 머스타드, 진홍빛 도자기 오브제가 정렬되어 있었어요. 로비 한쪽에는 카페와 바가 함께 운영되는 공간이 있는데요. 저녁에는 위스키와 와인까지 마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몽블랑입니다. 로비 안쪽으로 들어가면 큰 우드 테이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라탄 우드 체어와 노란 펜던트 조명, 한쪽 벽에는 무료로 쓸 수 있는 태블릿까지 마치 작은 도서관 같은 라운지였어요. 셀프 어메니티 바도 새 호텔 중 가장 풍성했던 것 같아요. 입욕제만 해도 시트러스, 라벤더, 로즈 등 향별로 비치되어 있었고 손글씨 한자 라벨이 정성스럽게 붙어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또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인 공간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자판기 코너도 보이고 제빙기와 물 디스펜서도 있어서 객실 미니바에 의존하지 않아도 언제든 마실 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고요. 전자레인지도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어서 음식을 데울 수도 있고 100엔짜리 동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드립커피 자판기도 보였습니다. 코인 세탁실도 있고 워크부스도 별도로 마련돼 있어 객실이 아닌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부분도 엿보입니다. 가격은 벚꽃 시즌 성수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베셀호텔 캄파나 나고야 1박 조식 포함 약 25만원, 이비스 스타일 나고야 조식 포함 1박에 약 29만원, 몽블랑 호텔 라피네 나고야 에키마에 조식 포함하지 않고 1박 약 24만원이었습니다. 나고야역에서 위치가 가장 가까웠던 곳은 몽블랑이고 그 다음이 베셀, 마지막으로 이비스였고요. 4성급의 조식 포함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가성비 면에서는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었고
객실 크기와 동선의 여유로움, 그리고 조식의 만족도까지 베셀이 가장 앞섰어요. 그래서 결론, 저희는 다시 나고야를 간다면 베셀에서 숙박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머무른 나고야역 근처 호텔 3곳을 비교해 드렸는데요. 나고야의 첫 발걸음은 호텔 비교로 시작했지만 사실 저희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제부터예요. 벚꽃 만개한 나고야성,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옮겨놓은 지브리 파크, 동화 같은 타카야마와 시라카고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앞으로의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의 약속이고요. 다음 발걸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